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머신을 사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신이 정말 뭐 300만 원대 또는 진짜 저렴하면 그 이하부터 엄청 고가 애들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의 이제 3천만 원에 조금 육박하는 가격의 머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도 워낙 다양하고 그 브랜드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엄청 많게 돼요. 그러면은 머신이 비쌀수록 뭐가 다르고 또 브랜드에서 그 모델 라인업들에서 금액대가 다 다른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고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 머신은 가격이 이제 고가일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가적인 것들도 많아요. 머신의 디자인이나 내구도라던가 또는 다른 프리인퓨전과 같은 여러 기능들 때문에 비싼 경우도 많지만 머신의 금액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온도를 잘 제어하고 온도를 잘 유지해 줄 수 있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많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머신은 온도를 유지하고 제어하는 능력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왜 이렇게 머신 회사들이 온도를 위해서 보일러를 다양하게 하냐면은 온도가 커피 추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가격대가 저가의 머신들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이제 빠르게 떨어지는 문제를 보이면서 커피 맛이 실제로 많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커피 맛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머신 회사들도 온도 유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머신의 가격대가 올라가게 된다. 이 점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을 구매하실 때 그 머신이 어떤 보일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일러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제가 예시로 머신 4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이 4가지 머신으로 여러분들께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보일러의 구조와 또 이게 실제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또 단점은 뭐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차근차근 머신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저희가 그림으로 붙여놓은 머신은 시메 03이라고 하는 시메 03 네오라고 하는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열교환식 방식의 이제 머신이어서 이 머신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일반 보급형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열교환식 싱글 보일러 머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HX 방식의 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HX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간단한 좀 구조도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이제 보일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열 교환기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물이 차 있고 그 위에는 스팀이고 또 그 안에 이제 관이 삽입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물은 중탕하는 방식으로 물이 데워지는 거예요. 보통 스팀 보일러가 우리가 쉽게 말할 때 120도에서 뭐 그 이상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20도라고 쳤을 때 이 안에 이제 가열되는 온도도 어느 정도의 온도가 설정이 되겠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럼 이제 이 온도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룹헤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열교환식이라고 하냐면은 뜨거운 물이잖아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안에서 물이 또 식겠죠. 그럼 그 물은 다시 열 교환기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순환하는 구조라고 해가지고 열 교환식 보일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쪽에서 뜨거운 물이 그룹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펌프에서 들어오는 찬물이 또 이걸로 같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탕하는 방식으로 추출수의 타겟 온도를 맞추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타겟 온도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여기 있는 온도도 내가 몇 도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찬물까지 막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이 온도가 조금 편차가 막 심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더 큰 편차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온도의 조절, 내가 딱 뭐 92도를 하겠다. 이런 조절이나 온도의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왜냐? 계속 사용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물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기도 찬물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로도 찬물이 유입되는데 여기 있는 온도 자체도 찬물 유입으로 계속 떨어져요. 그럼 여기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최종적으로는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0잔, 40잔, 50잔 계속 연속 추출을 막 해야 되는 매장이다. 상권이 워낙 러시가 심해가지고 또는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음료들의 커피 맛이 편차가 많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열교환식 보일러 머신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용을 해봤을 때 처음에 장시간 사용 안 하다가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콸콸콸 끓는 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자꾸 열이 순환을 하고 있지만 이쪽이 계속 뜨거운 물이 닿다 보니까 관 자체가 조금 과열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처음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나오면서 과열된 관을 지나면서 물이 팔팔 끓는 듯이 나오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을 안 하다가 사용할 사용할 때는 물을 꽤 많이 빼주고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조금 단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가격대가
가장 저렴하다. 이것도 세부적인 것마다 다 다릅니다. 보일러의 크기나 보일러를 어떤 재질로 만들었냐, 또 내부의 다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부품들을 더 좋은 걸 썼냐, 모터를,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브랜드에서는 요 그냥 일반적 보급형 방식이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편이다. 근데 온도 조절과 유지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다가 열교환식 방식 뭐 엄청 좋다네, 그게 요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머신은 저한테 너무 익숙한 머신인데, 왜냐면 저희 교육장에서 쓰고 있는 머신이거든요. 요거는 시메의 05 PID라고 하는 머신입니다. 제가 이 머신을 가지고 온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이 PID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03과 05가 여러분들이 뭐 찾으시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100만 원 이상 정도의 가격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냐?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안에 구조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요 PID라고 하는데, 요 PID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온도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5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스플레이로 조절을 하는데, 이걸로 스팀압을 뭐 120도, 119도, 보일러의 온도를 이렇게 118도, 121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이것도 HX 방식이에요, 그냥. 근데 03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내부의 온도, 그러니까 내부의 압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데 디테일한 조정을 하기 힘들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 05 같은 경우도 뭐 무조건 120도 정확하진 아니겠지만 이 PID 덕분에 조금 더 내가 숫자로 제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PID 덕분에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안 달려 있으면 만약에 보일러 온도가 이게 조금 내려가잖아요. 근데 03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릴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인지를 하는 게. 근데 얘는 전자장치가 있다 보니까 온도가 좀 내려가면은 지금 내가 원래 120도로 해야 되는데 온도 118도로 떨어졌는데, 그럼 이제 온도를 맞추려고 바로 이제 히팅을 가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열교환기 안에 있는 물의 온도도 좀 더 일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얘도 어쩔 수 없이 이 그냥 열교환기 방식으로 추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 그루브 헤드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완전 똑같진 않다. 뒤에서 나오는 머신들도 완전 똑같진 않아요, 100%로. 하지만 어느 정도 거의 타겟값으로 접근을 하는데, 좀 고가의 머신들은 얘도 안타깝지만 완전하게 그 범위에 더 들어맞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PID만 달려 있는 거지 03 같은 경우와 구조 자체는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사용을 하시면은 온도가 계속 좀 떨어지게 돼요. PID 덕분에 조금 빨리 히팅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히팅하는 속도보다 물을 많이 써버리면은 온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05 PID는 온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맞춰줄 수 있고, 스팀 내부의 보일러 온도를 조절해 볼 수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를 좀 올리면 추출수 온도도 조금 상승하긴 하거든요. 정확한 타겟값을 맞추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올리면 스팀 압력도 좀 세져요. 그래서 내가 스팀 압을 뭐 바꾸고 싶거나 추출수를 온도를 바꾸고 싶을 때 얘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추출수 온도와 스팀압이 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추출수 온도를 낮추고 싶어서 이거를 막 117도까지 해놨어요. 스팀을 하시는데 스팀이 안 돼요, 잘. 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그 추출수 온도를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너무 자유자재로 바꾸기는 조금은 힘들긴 합니다. 저는 수업 때 라떼아트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스팀 압에 따른 차이 보여드릴 때 요거를 애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 매장에서는 제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이 시메 모델이 아니어도 다른 모델에서 PID가 써있다, 그럼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모델은 세 번째, 제 수강생분들도 실제 많이 쓰시는 모델인데 시메의 05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05 시그니처랑 토탈 시그니처로. 요거 지금 화면은 토탈 시그니처 같은데 이 그룹 헤드가 좀 다르거든요. 그냥 시그니처는 일반 그룹 헤드고, 토탈 시그니처는 이제 그룹 헤드가 261 헤드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헤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보일러를 설명드릴 거니까. 이 05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다르냐, 아까 그 그림 똑같이 여러분 알아주시면 돼요. 이거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근데 아까 03이랑 그냥 05 PID는 요 그룹 헤드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추출수가 나왔죠. 근데 05 시그니처는 이 시그니처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일러가 있는 겁니다. 약 1리터짜리 보일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머신마다 달라요. 0.5리터 넣어놓은 것도 있고 0.8리터 넣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1리터 보일러가 양쪽 그룹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중탕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히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정확한 타겟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일단은 내가 디스플레이로 시메 시그니처는 제가 알기로 1도 단위로 되거든요. 90도, 91도, 92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측정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때 이것도 매번 똑같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써있는 온도와 나오는 온도의 편차가 분명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온도계로 찍었을 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디스플레이 온도랑 실제 온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 흐름만 맞으면 돼요. 내가 90도로 했을 때 만약에 89도가 나와요. 그럼 1도 차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근데 내가 이걸 91로 올렸더니 90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머신인데 그게 맞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값이랑 편차가 있더라도. 어쨌든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이 그룹에 보일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겟 온도 설정도 가능하면서 플러스 온도의 유지가 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일러가 많으면 머신이 비싼 겁니다. 좀 이따 마지막에 소개드릴 머신은 보일러가 더 많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보일러들이. 이렇게 보일러들이 쪼개져 있고 더 크고 많이 있을수록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온도 유지가 잘 되고 조절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지만 이 유지력이 더 훨씬 더 큰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05 시그니처가 이전에 소개한 03과 05보다 조금 더 연속 추출에 있어서 추출했을 때 온도가 조금 더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일러 방식을 저희가 뭐 독립 보일러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뭐 멀티 보일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독립 보일러를 보시면 이런 구조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거는 제가 따로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듀얼 보일러라고 하는 게 있고 독립 보일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보일러 같은 경우가 보일러 개수가 더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보면 여기 보일러 2개에다가 투그룹 기준으로 하나니까 총 3개잖아요. 듀얼 보일러 2개거든요. 그러면 독립 보일러가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3개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대표적인 듀얼 보일러 머신 중에 라마르조코라는 머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은 몰라도 지나가다가 저 머신 뭔지는 알아요. 이런 머신이거든요. 많이 사용을 하시고 가격대도 높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듀얼 보일러가 라마르조코인데 라마르조코는 이제 추출 쪽이랑 스팀 쪽이랑 보일러가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제 기억에 그때 스팀 보일러가 뭐 7에서 8리터인가? 그리고 추출 보일러가 뭐 3, 4리터? 이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모델마다 조금씩은 다를 건데 이렇게 양쪽으로 크게 나 있다 보니까 또 모터도 강력한 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걔가 듀얼 보일러가 그럴 때는 이런 독립 보일러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일러 개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 점을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HX 방식보다는 이렇게 그룹별로 독립 보일러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조금 더 온도 유지에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알아보실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그룹 보일러의 용량 같은 것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머신은 이제 살레모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카페레이서입니다. 이 머신은 저도 옛날부터 조금 알고 있었던 게 저는 이제 라떼아트 대회를 많이 나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KLAC 라떼아트 국가대표 챔피언십에서 사용하는 공식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대회나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 사용하는 머신들은 테스트를 정말 많이 거치거든요. 특히 이제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머신들은 무조건 저걸 사면 돼는 아니지만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특히 온도에 대한 안정성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된 머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머신도 그런 경우인데 얘도 멀티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까 시멘 05 시그니처와 다르게 보일러가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그룹 보일러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프리 히팅 보일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보일러가 있고 이제 T4 시스템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출수를 먼저 보내기 전에 미리 히팅을 해주는 보일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룹 보일러가 있어요. 이걸 T1이라고 이걸 T2라고 부르고 그룹 보일러가 따로 있고 또 하나 좀 신기했던 게 T3라고 해서 단계 중에서 3단계로 이제 어떤 히터를 사용해서 그룹 보일러에서 데운 거를 다시 한번 좀 더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또 스팀 보일러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설명만 봤을 때는 어떤 히터다 보니까 좀 애매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일러가 이제 많이 있는 우리가 머신들을 우리가 멀티 보일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양쪽으로 있는 거겠죠. 그룹마다. 요건 그룹 보일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프리히팅 하는 보일러 시스템을 갖춘 머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마다 구조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메인 보일러 있고 그 다음에 프리히팅 하는 보일러 있고 또 그게 크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룹 보일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부가적으로 또 온도를 맞춰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보일러나 기타 기능을 이용해서 온도를 최대한 일정하게 나오도록 보정하는 시스템들을 잘 갖추고 있고 프리히팅
프리팅이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온도의 유지가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열교환식 방식들은 찬물이 막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질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런 방식들은 이 프리팅된 추출수를 보내가지고 한 번 더 데우는 거다 보니까 그냥 찬물을 넣는 것보다 7, 80도 된 물을 보내면 더 빨리 올릴 수 있을 거잖아요. 너무 빠르게 추출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온도 유지와 온도 제어에 유리한 머신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어떤 멀티보일러 시스템인데 막 설명이 뭔가 복잡해요. 프리히팅 보일러 막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재원도 봤더니 보일러도 여러 대인데 다 리터 수도 그렇게 다 짜잘하지가 않고 크게 막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유지와 제어력에 좀 더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유형의 머신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려봤고, 이번에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머신을 사야 되는지 그 상황도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은 동네 상권, 동네 작은 상권에서 베이커리 위주의 카페를 하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동네 상권이고 커피보다는 베이커리 중심의 카페예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카페들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러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손님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진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한 번에 몰리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고가의 머신을 쓰면 더 좋겠죠. 항상 일관된 온도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사람이 한 번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보급형 머신, 아까 말한 열교환식 머신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온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바쁜 상권의 매장보다는 더 드라마틱하게 벌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 고가의 머신보다는 그냥 일반 열교환기 방식의 머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번째는 커피보다는 베이커리 중심 카페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커피를 대충 막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커피를 어느 정도 부정적인 맛이 없게끔 내리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막 엄청 디테일하게 맞추면서 맛의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는 매장은 아니기에 이것도 너무 정밀하게 온도를 타겟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피보다는 다른 베이커리 위주, 이 점을 여러분이 고려를 해서 이 두 가지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열교환기 방식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선택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예시처럼 시메라는 브랜드를 골랐다. 근데 03을 살 거냐 05를 살 거냐, 그거는 디자인도 보시고 가격도 보시지만 PID 있는 거를 꼭 내가 사야 되나?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그분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일반 HX 방식의 03을 권장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세부 사항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고가나 또 굳이 PID까지 있을 필요가 없고 차라리 그 금액을 세이브해서 좋은 그라인더를 사시거나, 저희가 다음에도 찍어볼게요. 그라인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좋은 그라인더를 구매를 하시거나, 베이커리 위주잖아요. 어떤 반죽기라던가 오븐이라던가 이런 베이커리 장비에 투자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 2번은 바쁜 오피스 상권입니다. 오피스 상권의 특징은 뭐죠?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엄청 몰리죠. 러쉬가 심하죠.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연속 추출의 상황이 매우 높아지게 될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점심시간 딱 되고 이제 식사들 하시고 막 오시면서 그 1시간에서 2시간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커피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커피 머신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좀 튼튼한 모터를 바탕으로 해서 힘있게 조금 밀어주는 머신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주제였던 온도 유지력이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커피 맛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하면은 뭐 HX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피스 상권이지만 경쟁이 워낙 심해서 우리는 커피 맛을 강점으로, 그걸 우리만의 강점으로 가지고 가겠다. 가격대가 우리는 엄청 저렴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내가 커피 맛을 최대한 신경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우리만의 그 커피 맛을 좀 좋아하시는 고객 단골층들도 많이 생길 거거든요. 특히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도 단골 장사다 보니까 단골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전략을 잡았어요. 사업 전략을. 맛을 아예 포기하지 않겠다. 맛을 어느 정도의 강점으로 잡고 가겠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온도 유지 때문에 맛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유지가 잘 되는 아까 말했던 듀얼 보일러나 그리고 독립 보일러 시스템의 머신들을 구매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러쉬가 심한 오피스 상권의 상황에다가 내 전략 자체가 어느 정도 맛을 가지고 가는 거다, 커피를 좀 괜찮게 하는 이미지를 소비자분들한테 보여주는 전략이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머신들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뭐 05 시그니처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너무 러쉬가 심하고 그런 매장들은 그 이상 살레모 카페 레이서라던가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라마르조코 모델이라던가 또는 다른 머신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머신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데이트하시고
또 이제 모임하시는 약속 상권에서 커피 맛집을 할 거다. 드립도 판매하시는데 막 에스프레소도 싱글 에스프레소 판매하고 커피를 엄청 맛있게 내리는 집으로 소문이 좀 나고 싶다. 그런 경우엔 당연히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온도 유지력도 중요하지만 온도 조절 측면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조절이 잘 되는 머신들은 유지도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죠? 이 머신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카페레이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모델들, 머신들 알아보셔가지고 이 온도 조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멀티보일러 시스템이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어떤 온도 조절이 좀 잘 되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막 달려져 있어요. 머신마다 다 그 세부 명칭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가지고 구매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물론 보급형 머신으로 커피 맛집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스킬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또 이제 그리고 커피는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는데 수업 때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온도 부분이, 그러니까 커피가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했을 때 온도를 바꿨을 때 해결되는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보급형 머신들은 다른 걸 막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이제 터질 정도로 막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또 계속 막 변하기도 하고. 근데 온도 조절이 되는 머신들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커피 맛집을 좀 꿈꾸시고 나는 디테일한 커피 세팅을 잡는 카페를 하고 싶다면은 이런 머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짧게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머신의 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온도 조절과 유지를 담당하는 보일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끼쳐요. 머신의 뭐 다른 부품들의 내구도라던가 머신의 추가적인 프리인퓨전과 같은 뭐 유량 조절과 같은 기능,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머신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전부 영향을 끼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다 상황이 전부 다를 거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케이스와 비슷한 분도 있겠지만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인 차이는 다 있을 거고 아예 다른 케이스도 가지고 계실 건데, 여러분들 상황까지 잘 고려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한 보일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타 다른 요소들까지 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머신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머신을 조금 고를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면, 아무리 유튜브 저희 영상을 보더라도 네이버에 써있는 글을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번 써보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머신 회사들이 보통은 공식 수입원들이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쇼룸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어요, 미리 예약을 하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원두가 미리 결정돼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진짜 꿀팁인데, 원두를 미리 결정을 하면은 그 원두를 가지고 쇼룸 예약을 하신 다음에 그 매장에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하시고, 저 영상 보셨으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그거 기반으로 막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 머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가져왔는데 한번 내려볼 수 있냐 하면은 뭐 가라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한번 사용해 보라고 할 테니까 사용을 하면서 약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뭐 그거 잠깐 사용한다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맛도 봐보시고 또 그러면서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면 더욱 여러분들이 머신 구매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결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냥 막 발품 팔면은 여러분들이 고생만 하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계속 땀만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 이거 보시고 기본 보일러에 대한 내용은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은 조금 더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카페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매하는 요령, 그걸 보일러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려봤고, 제가 이렇게 머신에 대한 또 다른 구조나 또 그라인더 선택 요령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조금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